빨갛게 위에 들어왔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완신입니다.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예요. 완전히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신뢰라는 게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상담하고 행정사업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굉장히 믿음 안에 서로 함께하는 거. 고객들도 우리를 믿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고객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한데 공교롭게도 제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저를 완전히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박완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또 교수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소개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본부에서는 그 교육연수원장이나 또 이렇게 누가 나와서 제가 첫 시간에 할 때 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 유튜브 보면 제가 소개가 다 됐고 다음이나 네이버 쳐도 박완신만 치면 바로 박완신 총장이라고 뜨네요. 제가 그렇게 올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정보화 시대 또 사이버대 총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서 이제 서희관 한 15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석박사 해가지고 그 교수로 법정대에 교수로 또 오라고 해서 교수로 가서 있다가 정보화 시대 또 사이버대 제가 한 20기가 처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사이버대 총장으로 갔다가 2013년도 그때 은퇴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행정사 제도가 생겼어요. 너무나 이게 어떻게 된 게 놀지 않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쭉 총장까지 하다 보니까 한 70세까지 일을 했어요, 사실. 이게 바로 나오니까 이게 행정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하면 남한테 좀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왕 행길에 1회 1기로 자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분처럼 실습 교육까지 받고 나니까 그때가 2013년도가 1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1회 1기로 시험 공직 경력으로 저는 시험 출신도 오셨는데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자 출신이나 시험 출신이나 서로 행정사로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직 출신이지만 또 행정사 자격을 받게 된 것도 그 공직 경력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1회 1기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정사를 자격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참 해보니까 10여 년간 해보니까 너무 행정사 좋아요. 논리하니까 우선 내가 건강해서 좋고 머리를 많이 쓰니까 어때요? 나이 들어도 치매 걸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실버 시대 행복 비결 이런 강의도 나도 하고 다른 또 의사를 와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물론 병원의 의술도 중요하지만 응급할 때 가야죠 병원. 그럼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럼 건강하대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누우면 죽고 일을 하면 산다. 일어나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래요. 여러분 행정사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건강해요.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우선 그것도 좋아서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정사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제 법정대학 교수도 하고 또 사이버대 총장 이제 글로벌 시대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때 대한행정사회가 요즘 하나로 됐습니다. 그때는 8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행정사협회가 제일 컸어요. 거기가 거의 80% 이상 인원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한 이제 그 7개 협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인원이 좀 그렇다고 뭐 적다고 해서 거기는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같이 했죠. 협력해서. 그러다가 뭐 이제 행정사협회를 하나로 하자 해가지고 하나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하나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교육부회장 계속 하고 법률정책위원장 제가 법률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쭉 하면서 그때는 교육이 광역시도 다니고 다 지방까지 다니면서 다 했어요. 실습교육을 우리 사무실에서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이제 교대역 우리 사무실에 거기에는 한 30명까지 들을 수 있는 옆에 교육장까지 마련해요. 그러니까 20, 30명 올 때는 거기서 다
실습들까지. 그러니까 행정사가 얼마나 애착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정사가 좋은, 특히 저를 위해서도 좋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행정사 제도가 좋다. 행정사법 1조의 목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행정사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가 중요한 직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습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무적인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다른 뭐 행정사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행정심판 소망이라고 해서 사무실 교대 법원 앞에, 그것도 법원 앞에다 아주 해서 거기서 대표로 이제 쭉 오래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행정사 강의할 지금 여기에서 행정사법의 목표 또 목적 이런 것 관련해서 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행정에 관한 법령 제도, 또 이제 그 상담 컨설팅,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걸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행정사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저와 만남이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은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의 만남이 바로 행복한 복된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항상 그 법령 제도 위에 그 기본 소양 교육이나 연수 교육이 항상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돌아가면서 교수들이 8개회가 하나 합해지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번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법령제도에 첫 시간에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를 물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제 실제적인 그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행정사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좀 이제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울망이라는 청춘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젊은 청년이라 해도 꿈과 열정을 잃으면 70, 80대 노인이 된대요. 여러분 젊은 분들도 꿈과 열정을 가지세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70, 80대 노인이라 하더라도 꿈과 열정을 갖고 일을 하면 20, 30대 청춘으로 돌아간대요. 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이렇게 꿈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행정사를 알려면 행정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제가 마침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행정부 합격한 사람만 응시하게 주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상급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뒤에 행정부 시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그때 3급 물류, 그렇죠? 3급 물류는 사무관이었잖아요. 3급 물류, 또 3급 감면 서기관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공고가 났어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야간부에 사무관급에서 응시자가 고시학자들 응시하게 된다고. 예, 거기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한 7년을 공부했는데 영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사법고시 많이 안 뽑았어요. 15명, 7, 8명. 근데 법관 공부하다가 법대를 왔기 때문에 했는데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3번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거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들 하버드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들 행정에 대한 개념을 딱 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딱 맞는 얘기가 돼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퍼블릭은 공공성,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미니스트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미니스터, 장관 목자라는 의미죠. 행정사는 장관이라는 목자. 그런데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느냐?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행정법률가다.
최고의 행정 법률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긍지를 가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행정사를 시작하면 절대로 말이야. 일본에 가서 행정사 제도를 연구했었거든요. 그때 거기 보니까 가의 법률가더라고요. 일본에 제가 총무성, 행정사협회 다 방문을 해가지고 연구했어, 초창기에. 그러니까 연구해서 논문도 써서 국회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가의 법률가. 왜 가라고 그러냐? 거리 가짜 법률. 그래서 거리에서 왜 하필 거리 가짜를 썼느냐, 일본 행정사 회장한테 물어보고 다 했었어요. 총무성 가서 총무성 장차관 뭐 그분들 그건 장관이라고 뭐 성장이라고 뭐라고 떨어졌게 그렇지 않아요. 내무상 외무상 외상 그러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거리에서 국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것이 행정사다 이거죠. 그렇다고 제가 다른 자격사들과 비교해서 안 되겠어요. 변호사는 사실은 사법부 기관에 주로 법률적인 문제, 그렇죠? 행정부 기관에 하는 일이 행정사들입니다. 그래 행정부에서도 얼마나 행정기관이 얼마나 많습니다. 한 50개 중앙정부처가 됩니다. 50개, 그렇죠? 지방관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역시도 다니고, 그렇죠? 그 행정기관에 하는 업무들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다양하잖아요, 업무가. 우리 정부 부서만 보더라도 교육에 관한 교육부서, 그렇죠? 문화관광부, 그렇죠? 보건복지부, 노동부, 뭐 다양하잖아요. 아까 여기서 제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서만 얼른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그 외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정부, 뭐 경기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은데 그렇게 이렇게 됐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교육을 장차관들도 많이 왔어요. 이번 기회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장관, 차관들이 많이, 국회의원들 많이 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에 하다가 국회의원 간 사람들 바로 행정사 자격을 따놓으려고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얘기해서 안 됐으면 제가 강남 쪽에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국회의원 왔던 이종국 국회의원도 얼마 전에 저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사무실 가서 수업 받았습니다. 행정사가 그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위상도 있었는데 이제 2013년도 우리가 제도가 좀 늦게 이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 전에는 마치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뭐 없는 행정사 일을 했는데 그때는 민원 업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분쟁 문제, 뭐 인허가 문제, 큼직큼직한 문제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업무 정지, 전문 자격사가 업무 정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 정지 문제죠. 다 했는데 제가 행정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겨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는 보통 그렇잖아요. 영업 정지, 업무 정지를 당해놓으면 전문 자격사가 오거나 생각해보면 전문 자격사 있다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도 있고 행정교사도 있고 공인중개사, 경영제도사 하잖아요. 의사 뭐 다. 그 사람들이 영업하다 업무 정지를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갖다 법적으로 다 따져갑니다. 6개월에 걸쳐서 이게 완전히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따 그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한 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실습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우리 행정사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국가 자격사 전문 자격사들이 이제 나오죠. 뭐 지금 금방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또 민간 자격사도 있는데 민간 자격사 중에 요새 사회복지사다, 독서지도사다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정보고 우리 행정사들 꼭 알아야 돼요. 요새 개인정보 잘못 활용하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업무를 이제 실제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누구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함부로 흘려도 안 되잖아요. 뭐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미 다 공직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히 저도 공직했으나 2급 비밀, 1급 비밀, 비밀지. 아주 2급, 1급 비밀을 문서 딱 닫아놓고 절대로 못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대비는 어느 정도 좀 개방이 됩니다만 철저하게 비밀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얼마 전에 법이 또 개정된 게 요즘은 남들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법이 개정됐어요? 최근에 협박적인 문자를 보내다는 게 걸립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어도 그냥 좋게 얘기하면서 당신 왜 이렇게 해도 몰라도 당신 말에 내가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협박적인 문자를 보내도 요즘에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여기 법 그렇고 여러 가지 법에서도.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회사 행정사, 일반 행정사, 외부 번역 행정사. 저는 그 세 가지 행정사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요. 지금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들이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도 함께 하면서 제가 거기는 같은 이제 신앙적으로 또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신우회라고 해요. 같이 모여서 제가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회사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이제 회사, 그쪽에 행정사 법인도 있어요. 거기 나보고 고문 자문위원 해달라고 그러더래.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제 교육도 좀 해주고 또 참여하고. 우리나라 3년이 바라잖아요. 회사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2시간 동안 이제 강의하는데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여기라고 운동을 이제 실무적인 거 이런 일 하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물론 쉬는 시간 보면 쉬는 그런데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토론도 좀 하려고 마지막에 질문도 받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렇게 해서 강의를 제가 이제 진행했답니다. 그런데 상암이 이렇게 이제 첫 시간은 여러분 전 시간인데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부드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가 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얘기도 겪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비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정사는 뭐 여러분들 여기 뭐 지금 43만 시대가 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43만 시대.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과목도 나옵니다만 43만인데 우리가 나라가 행정사가 지금 한 10,000여 명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등록 행정사가. 근데 일본은 보니까 46,600명이에요. 그럼 인구 비례로 따지면 거기는 3,000명 중 1명꼴이더라고요. 행정사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도 10,000명이라고 해도 모자라요. 아직도. 행정사 많다고 그러죠. 지금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모자란다. 한 7, 8천 명은 더 개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법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기본 소양교육 시간 다 들으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법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는 항상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1조의 목적은 뭡니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법령제도 시간에 아셨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실제 해보니까 목적만 알면 다 이건 잘 그걸 강조를 하면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번에 업무정지단 했을 때도 어때요? 국민의 편익인데 민원 처리에는 법 1조에서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 행정절차법에도 국민의 권익보, 행정심판법, 또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정에 관한 기본법이 이번에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행정기본법? 법령 시간에 안 되셨습니까? 근데 그건 행정기본법을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행정에 관한 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가 법령이 몇 개나 되겠어요? 한 5,000여 가지가 됩니다.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그러니까 행정사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행정에 관한 법이 4,600여 가지인데 그거를 총칙적 개념으로 하나 묶어놓은 것이 행정의 기본법이에요. 행정 기본법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 기본의 법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 기본법의 목적도 국민 권익보호예요. 다. 헌법도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 그렇죠? 국민의 행복 추구.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잘 강조를 해도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여기 공무원 계신 분들 할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은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가능하면은 그 어떤 한 가지 법의 잣대로 잘못하다 보면 자기가 당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뭐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해요. 그런데 행정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면 적극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이걸 바뀌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 그때 자기가 만약에 해서 국민에게 권익을 보호한다면 그렇게 한 건 권력남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개 공무원들 저도 이제 공직생활 했지만 그러니까 공교롭죠. 또 행정사는 공무원 생활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하고 또 싸우게 됐어. 잘못하면 그렇죠. 공무원들 잘못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과도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민원처리법이나 또 행정절차법 이런 데 보면 공무원 들어가서 폭력 행위도 안 돼. 저는 초창기 공무원 생활할 때 아니 막 나한테는 그러지 않지만 민원인들이요 자기 불만 있는 공무원들 도와가지고 막 책상에 다리를 놓고 막 두들기면서 그 별일 다 제가 공무원 생활 때 아마 연세 좀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그렇죠? 막 폭력 그래도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못해서 근데 열면은 그렇게 하면 걸리게 됐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지금 사회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제 행정사의 기본 목적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업무는 이제 민원 행정에 관한 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지만 민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까 법적인 행정 심판에 관한 문제, 행정 구제에 관한 문제,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구제가 됩니다. 행정 구제하면 행정 쟁송제도가 있죠.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 그렇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민이 국가의 율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때 손해를 상대 해준다든가 적법 행정 행위로 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뭐예요? 그거? 손실보상.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도 따라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이렇게 이런 업무가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업무는 또 인허가 업무들이 많아요. 법인 설립을 하는데 해달라. 저도 뭐 그걸 많이 해요. 그럼 통일관계 법인 설립은 통일부에다 시키죠. 문화예술관광부 문화부. 그런데 요즘에 또 지방관세로만 이관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을 하는데 웬 막 몇천 건이 들어왔대요. 나 하나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법인 설립 많이 들어와서 자기들 골치 아프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법제처로 법률 해석을 의뢰했대. 법제처 뭐라고 하느냐? 법제처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회원이 지부가 있거나 회원이 있거나 그러면 중앙관서에 신청을 하도록 법제처에 그렇게 해석이 나 법률 해석이. 그리고 서울시에만 있거나 그럼 서울시에, 인천시에만 그 사무실이 있거나 회원이 있거나 하면 인천시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뭐 무조건 서울시에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법인 설립 하나 하려도 여러분 어때요? 정관 만들고 그렇죠? 목적, 정관의 목적 왜 만들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법인 설립 하나 해달라는데 목적이 쓰고 업무 영역이 쓰고 거기 임원들 그렇죠? 대표이사, 이사, 뭐 감사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총회를 열어서 총회로까지 다 집어넣어야지 설립을 허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 것도 행사도 해야 돼.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법인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법을 다양하게 다 알아야 돼. 저는 참 감사해서 사법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법에 대한 괜히 딱 서니까 그게 다 가능이 되더라고요.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법상의 법인입니까? 민법상의 법인이 됩니다. 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입니다. 물론 그 해당 법에 이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있죠. 그러나 일반 법으로는 그 민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 설립의 인허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설립한다. 행정관청. 그러니까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상법상의 법이 또 있잖아요. 상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법을 모르면 또 남의 업무를 침해하게 돼요. 주식회사. 여러분 행사 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인허가 신청한 법인 설립을 하는데 주식회사나 한 명에서 합자회사 요 안에서 상법상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하도록 됐어요?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이렇게 됐어요 또. 그렇죠? 설립허가 조건이 등기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나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 요 안에서 영리법인은 법무사가든가 변호사가든가 막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정사가 할 일은 비영리법이나 공익법인이다. 민법상의 법인이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 업무들이 주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권능 제도 시간에 다 하고 실질적으로 또 부딪히다 보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 보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쪽 행정사 주요 업무 실제에서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출입관리 업무라든가 또 이런 그 행정심판 권리구제 국가유공자 또 토지보상. 근데 되게 이제 어때요? 국영수,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할 때 국영수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국가유공자가 굉장히 많아. 왜? 공무원, 군인, 경찰 출신들이 전부 유공자, 승인을 받으면 국가보훈처, 그렇죠? 그런 게 해야 되잖아요. 또 영업정지, 저는 그걸 국영수라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영업정지랑 업무정지. 그러니까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지 다녔을 때는 영업정지라고 그러고, 전문 자격사들이 영업정지 다녔을 때는 업무정지라고 그렇습니다. 그건 행정심판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토지보상 업무가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토지보상, 우리 저한테 교육받은 분인데 그분도 국토부에 있던 와서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할 거니까 그런 거 잘 듣고, 또 아까 우리 윤규주 대표님은 국가본에 또 오래 있었으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제 하려면 각 그 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법을. 그래서 이제 그 법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이거 안 넘어가나? 저기 커서가 켜져 있어서 화면을 한번 누르시면. 예? 커서가 켜져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마우스를 다른 화면에 대고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넘기시면 돼요. 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옆에 법이 다 있죠. 법.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내가 이 강의 영상도 뭐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내드리면, 이 강의 메일도 이제 필요하면 내가 여러분들 뭐 우리 윤 대표님한테 드려가지고 한다든가,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항상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뭐 하지 않아요. 우리 공익이 필요하다면 내 건 다 내놓겠다라는 거. 그렇죠. 배워서 남 주자 그러잖아요. 배워서 남 주자. 이제는 남 줘야 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할 때 배워서 남 주나 너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저는 내 주관이 배워서 남 주자. 내가 아는 걸 가능하면 남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해서 여러분들이 알리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유튜브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벌써 3만 몇천 보여요. 박완신 TV 치면 여러분들이 다 나옵니다. 박완신 TV 하면 박완신 총장으로 딱 나와요. 그럼 거기에 하시면 벌써 구독자가 한 2년, 2, 3년 되면서 3만 몇천 명 지금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행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에서도 자치위원을 여러분들에게, 거기서는 행정을 여러분 실습교육처럼 생활행정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생활에 필요한 생활행정, 그렇죠? 말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변호사도 와서 듣고 그렇습니다. 그게 변호사들이 이제 사법부에 관한 일이라도 행정에 관한 일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각각 옆에 그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법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해서 이제 압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는 환경 분쟁 조정법을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이제 환경도 이게 행정에 관한 거니까 거기도 제가 많이 가서 분쟁 조정위원으로도 가서 이제 해봐서 그랬더니 참고로 행정사 꼭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럽다고 지난번에 막 서로 막 칼부 그렇잖아요. 고활층이.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거기 조정위에서 나오는 문제가 서울 주변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막 아파트 질 때 소리가 크게 나면 축사에 있는 소들이 죽어버린대. 소들이 큰 소리 나면 죽는 모양이죠.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축사에서
환경조정위원회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이게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좀 더 한 단계 더 넘어서 또 다른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축사에서 바람 불면 냄새가 나서 아파트 사람들이 못 살다고 하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사. 좀 그렇게 행정사가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넓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축사에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바람 불면 막 문 닫고 난리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축사에서 죽는 것만 해결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고, 또 노동 문제, 아까 노동부에도 계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노무사관제로 노동심판이라든가 또 세무서도 세무심판 이런 건 세무서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순수한 행정에 관한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노동부라든가 구체적 행정에 관한. 저는 노동부에 관련된 업무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학원을 경영했는데, 예? 입시학원 대치동에 거기서 나 인류대학 한다는 학원이에요. 학원을 경영하는데 나한테 막 찾아왔어요. 행정사님이 뭐 좀 해달라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아니 동업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업하는 자가 자금은 안 되고 자기 직원들만 몇 사람 해가지고 쓰니까 화가 나니까 동업비는 안 냈는데 직원만 쓰니까 월급을 그걸 물론 뭐 의도적으로도 뭐 그런 뭐도 있었겠지만 아니 동업 자금도 안 줬는데 저 거의 월급만 주다가 보면 나만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월급을 안 줘버려. 그러니까 노동부에 고발했어요. 그 사람이 동업한다. 돈은 안 내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영업정지 하지 못하도록 경고가 나온 거예요. 나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노무사한테 가라고 그러겠어요?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직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노동심.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항을 전부 계약서, 공동 서로 사업을 한다고 했던 계약서라든가 뭐 얼마 낸다고 하는 거. 해가지고 내가 그걸, 그러면 내용 증명을 썼어요. 써가지고 노동부에도 보내고, 이건 뭐, 하나도 자기는 계약, 그 돈 안 내고 직원만 채용해가지고 안 줬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노동부에 있더니 노동부에서 잘 조정하라고 해가지고 잘 조정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봉투를 두둑하니 가져왔어요. 사실 내용 증명 하나 써주면은 보통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하니까 변호사도 써놓은 거 보니까 5만원, 10만원 받는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보통 내용 증명 하나는 뭐 1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그렇죠. 근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맛있게 써드려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그렇죠? 해결되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사가 그렇게 할 일이 많다. 다른 업무와 관련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변호사 업무 관련된 소장으로 치기 써있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소장은 사실은 우리 행정사들이 저도 국가소송 수행 담당관을 법학 전공한 사람이 사무관 선생님한테는 한 3년을 해봤어요. 법무장관으로부터 임명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가서 소장도 써내고 변론도 하고 그래요. 변호사처럼 똑같이. 해 보니까 나도 그런 말인데 근데 국민 누구면 다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이름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대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행정사로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헌법상 보장된 이런 저작권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행정사들이 참 업무가 다양해요. 저작권도 우리가 업무가 있어요. 저작권. 행정사들이 그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에 저작권이라는 걸 음악 저작권, 미술 저작권, 사진 저작권 하잖아요. 행정사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행정사 업무 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실제적인 일이다. 근데 저도 실질적으로 해요. 제가 이제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행정만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늙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일본 행사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처음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자기가 사무실이 하도 안 되니까 손님도 없고 하니까 가서 색소폰도 불고 악기를 배웠어요. 좀 달래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나면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지금 일본에 가니까 지난번에 최고의 행정사가 됐대요. 지금 막 수천만 원씩 돈 벌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아주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KBS에서도 그런 게 나와서 그 기사가 한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 행위를 하다 보니까 딱딱하니까 좀 이렇게 문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도 쓰고 술도 쓰고 시인 술도 등단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시집을 보고 유명한 그림구경의 사건 최연수 선생이 12곡 작곡을 했어요. 비둘기집 작곡 한 분이 한 3곡을 작곡을 했어요. 15곡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됐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 음악 저작권 협회가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부도 뭐예요? 우리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가 그런 거. 그래 별일이 많잖아요. 우리 행정사가.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때요? 저작권도 좀 들어와요. 다양하게 이렇게 행정사가 그렇죠. 그리고 또 저 비둘기 작곡분이 3곡을 했는데 그건 가요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 보면 이제 재밌게 하려고 법률행정, 행정사법 뭐 이런 거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음악도 나가고 또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행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에이 기왕이면 제가 이제 아코디언 한번 해봐야겠다. 그걸 했어요. 연주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그 행정사로서도 알려도 주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취미를 갖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미 생활도 갖고 행정사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많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한 것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이잖아요. AI. 요즘에 어때요? 작사, 작곡도 AI에 딱 넣으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렇죠? 수노라는 앱이 있습니다. 수노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작사, 작곡 다 해줘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대통령도 쓰더라고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행정사는 그것도 알아야 돼. 디지털 시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죠? 디지털 행정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로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아수곡이라는 거. 그래서 첫 GPT 해가지고, 그렇죠? 업을 아수곡이라고 부르더라고. 그거 하는 사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물으면은 거기서 답변 다 오잖아요. 나한테 시 한 편 써주세요. 그거 다 써와요. 노래 한 곡 보내면 노래 보내와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걸 수노라는 앱에서는 딱 넣어주면은 노래 작사, 작곡까지 다 해서 나와요. 제 유튜브에 그런 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저작권 얘기가 나왔으면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AI를 통해서 그거 된 것은 저작권에 걸리지도 않아요. 저작권 침해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노래를 함부로 쓰다가는 저작권에 걸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해서 아시면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저작권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사 이런 그 법의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 또 안 해야 될 일, 또 행정사로서의 지켜야 될 윤리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시가 됐죠? 조금만 더 하다가 좀 한 10분 더 쉬었다가 이렇게 하도록 괜히 또 여러분 피곤하신데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보면 시간에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뭐 구체적으로 내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비밀염수 아까 개인정보보호 지켜야 될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남의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까 변호사 뭐 그런 얘기입니다. 노무사무라든가 세무사무 그런 것에 거의 걸린다. 그리고 기본 윤리와 자세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항상 윤리는 신의성시의 원칙. 이건 민법상의 신의성시 원칙 2조에 있는 건데 그게 참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지키고 또 신뢰를 갖고 고객의 경우는 상담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컨설팅 문제 얘기할 때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로서의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요거를 꼭 잘 지켜야 된다 해서 4A 바이러스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이걸 해봤습니다.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4A 절대로 여러분 모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정사로서.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도 공직에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막 어떤 때는 어디 뭐 기업체 뭐 하러 와. 그러면 뭐 거기서 한 달에 막 얼마씩 주겠다 뭐 하겠다. 근데 절대로 어디 대표를 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게 잘못 그 업무 처리하다 보면은 그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 어떤 사인 잘못했다가는 그렇잖아요. 금융관계에 뭐 사인 잘못했다는 그게 다 잘못하면 공무원들 연금까지 빼앗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모험을 하지 말아라 해서 이제 이런 얘기고 에드벤처스피라든가 또 에델터리 절대 고도 갈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이렇게 음악도 하고 친구도 좀 사귀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항상 이성 간의 관계도 우리 건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만 지키면은 절대로 이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또 전 시간이라 좀 피곤하실 텐데 잠깐 좀 쉬었다가 좀 한 10분 쉬었다가 저희 좀 하다가 마지막에 한 2, 30분 좀 토요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들 그래 좀 쉬시죠. 예. 고맙습니다.